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226 하나님이 어라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종배님 감기 걸리셨나요? 조심하세요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감기에 걸려서 코 맹맹이 소리가 좀 나죠. 우리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프닝 듣자마자 많은 촌철님들이 제 입이 감기 걸린 거냐 어떡하냐 코감기냐 미세먼지 때문이냐 비염 때문이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니까 얼른 나으시기 바라겠고요. 예. 에릭소님이 20여 년 만에 고국 방문 중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고국에서 듣다니 오. 믿기지 않네요.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생방송으로 들을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네. 20년 만에 고국 방문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엄청 바뀌었을 텐데 아마. 알아보시기 힘들 텐데. 아,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필 김종배님이 감기에 걸리셔서 좋은 목소리가 안 좋아졌는데 얼른 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촌철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를 오랜만에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 정해봤는데요. 이 시간에 물가 얘기 많이 했지만 최근 휘발유 가격이 다시 꿈틀대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물가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물가 이야기도 좋고 최근에 김포 골드라인 문제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만남을 하긴 했는데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길 상황을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은 산불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실상은 이거다 알려주실 게 있다면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저희랑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디로 보내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거고요. 그중에 한 분과는 잠시 후 2부에서 JB와 직접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 관계자는 기존 당 조직을 활용할지 아니면 별도 기구를 설치할지는 미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아마 최고위원 회의가 있을 거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대충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핵심 문제는 조사 기구가 아니라 조사 방법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진실에 다가갈 조사 방법이 있느냐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요? 크게 두 가지 점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죠? 40명, 많게는 70명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서 실명이 공개된 몇몇 사람 빼고 나머지가 누구인지 혹시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 파악을 해야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파악이 됐느냐? 저는 이거부터 한번 묻고 싶은데 이 사람들 아직은 익명의 그늘에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은 또다시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입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낮은 포복 자세를 보일 것이고 불체포 특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당직자들은 더 필사적으로 수물이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부터 한번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실명이 공개된 이정근,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 이런 사람들로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조사의 기본은 크로스 체크거든요. 교차 확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정근 전 그 부총장의 핸드폰은 검찰이 있는데 어떻게 크로스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접견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럼 또 아마 말맞추기 시도라는 이야기가 바로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의해서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자체 조사 카드는 소나기 피하기용 겸 시간 벌기용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는 언제나 달콤해님이 그냥 민주당 전수조사하는 거라고 예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그럼 민주당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른 건 둘째치고 저는 이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엄중한 목소리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는데 헌데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뭐 개별 의견은 몇 건 나온 거 있지만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왜 그럼 안 하고 있느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고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이 일정하게 진실에 기반해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드리는 말씀인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의원 신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국과 동시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된다고 가정도 해야 되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상만 의원의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체포동의안 표기를 통해서 부결을 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이렇게 신병 처리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단계에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구속영장 발부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관석 의원과 이상만 의원이 뚫리면 같은 출처였으면서 다른 의혹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노웅래 의원 아닙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재소환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로까지 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민주당은 대량 난감한 게 아니라 매우 난감한 저지에 빠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또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들한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미 또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데 또 최근에 기자들한테 밝힌 바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서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을 다녀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또 인터뷰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서 또 시선 집중해 보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는 손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다. 선우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는 그런 식견으로 거대 여당을 끌고 갈 수 있겠나? 귀에 거슬리는 바른 말은 손절 면직하고 당을 욕설 목사에게 바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네, 오늘 예고된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손절 기자회견에 대해서 올린 글인데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된 거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당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격 포인트를 잡은 것도 정석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관역 설정도 잘못했고 속도 조절도 잘못했다. 이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왜 김재원 최고위원은 놔두고 자기를 치느냐. 이건 오발탕이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보다 자기를 먼저 친 것은 과속이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뭐 다시 말해서 김기현 대표는 아마추어다.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 뭐 이건 저 이 자리에서 이미 짚은 바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관전 포인트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재반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식견 운운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그러니까 끌어내린 데다가 또 이게 홍준표 시장의 이런 어떤 공격이 단발성이 아니라 연발성으로 만약에 계속되는 거라면 그냥 김기현 대표는 꼭 참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기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추가 징계 카드를 집어들지 이걸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짚겠습니다. 민생 119 관련 사안인데요. 사안의 본질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질이 똑같다고요? 네, 민생 119의 1호 대책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가뭄 지역에 물 보내기 운동하겠다. 그렇죠. 이거였거든요. 헌데 2주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생 119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이 경향신문 기자에게 그 연유를 밝혔다고 하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민생 119의 사무처 인사가 아직 안 나와서 물 보내기 운동을 백업할 실무자가 없어요. 실무자들이 결정돼야 각 지역이나 당원 협의회와 연결해서 어디가 급한지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당대표가 본인의 공약이니까 일단 띄워놓고 특위위원들부터 구성해서 발표한 거죠. 네, 이게 조수진 위원장의 말인데요.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일단 지르고 봤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앞뒤 안 재고 막 내달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 건과 거의 본질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과속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관련해서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뭐 민생 119 특위가 24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그리고 인사들 그 당 사무처 인선 후 특위 각 부서에 추가 인력이 배치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을 밝혀왔다는 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미국에 갔던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귀국길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부적으로 심각한 인식 공유,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 그리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 약속.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양국이 신뢰와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에 대해서는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그들이 왜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했겠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다는 것은 미루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이 도청 사실을 인정했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식에 기초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따라붙게 되는데요. 첫째, 그러면 도청 대상은 누구까지였고 도청 방법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국 쪽으로부터 들었느냐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는 설명할 거라고 약속을 받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두 번째,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는 김태호 1차장의 이전 주장은 그러면 철회된 것입니까? 철회된 것이 아니라면 도청 사실 인정과 문서 내용 위조가 도대체 어떻게 동시에 설명될 수 있는 겁니까?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대한민국의 주권 담지자인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종착점이 아니고 그 설명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게 종착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비공개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의사와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HBYI님이 도청이 아니라 유출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한 게 아니냐 이 점을 좀 꼬집어 주셨고요. 아니, 유출 때문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우리의 굳이 유감 표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헬레나님은 공개적인 정상적인 정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꼬집어 주셨고 5696님은 문건 위조됐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출국할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그 출국했던 말에 대한 해명이 없다. 이 말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춘철님.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의지에 안 올릴 거라고 했죠. 김태우 1차장이. 네. 자, 그러면 본인이 미국 가서 유감, 그 미국 관리들로부터 유감 표명을 받은 걸로 그럼 퉁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대한민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안보실 1차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냥 미국의 어떤 실무 관료들로부터 유감 표명을 듣는 걸로 가름한다? 이게 격이 그것에 맞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입장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도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왜 한미 정상회담 의지에 안 올린다고 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나 여당 관계자들은 다 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건 안보와 관련된 거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항의를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된다. 아무튼 그래서 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국회에 비공개 보고라도 하라고. 하는지 지켜보죠.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죠. 네. 건축업자 남씨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수감된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임모 씨 올해 26살인데요. 임모 씨가 지난 14일 오후 8시경에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우편함에는 수도 단수 예고장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밀린 수도 요금이 약 6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사망 5일 전에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2만 원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임모 씨가 낸 전세 보증금이 모두 9천만 원이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3,4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머지 5,6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떼이게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렸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임 씨의 지갑에 들어있었던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딸랑 현금 2,000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이 빌라왕, 건축왕 뭐 이런 사람들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정부가 어떻게든 방안을 찾겠다고 했고 사는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했고 울타리가 돼줄 거라고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벌써 두 번째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케이스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을 떼인 A씨 38살이었는데 2월 28일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를 남겼었는데 더는 못 버티겠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떼일 위기에 처해 버렸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정부에 손 내밀었는데 뾰족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에 내몰리고 결국 이것이 목숨을 끊는 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서울님이 이런 국민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하냐고요? 라고 좀 화를 내주셨고요. 테리 공구님은 대기업 아파트 미분양 그거 사줄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런 촌철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임모 씨 같은 경우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던 말 그대로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돈을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으로 했는데 날려버리면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부 여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청년 노동자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나요? 아니요, 꼭 알아야 되는 얘기니까요. 사실 이 사건이 터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계속 지금 피해자 대책위원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임모 씨도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올 1월부터는 이 단체 활동조차도 생활고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 대책위에서 활동하신 분들 이 소식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힘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을 빨리 찾아가서 만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탓만 하지 말고요.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찾아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간청 드리겠습니다. 간청. 네. 이 말씀 전하면서 오늘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